여러분,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꺾은선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 장 넘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04쪽, 104쪽, 105쪽, 수학익힘 책은 70쪽, 71쪽 나가겠습니다. 70쪽, 71쪽. 오늘은 꺾은선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서 내가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를 통해서 104쪽 해보겠습니다. 104쪽에 어느 지역 2월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료는 이미 누가 수집을 다 했어. 자료를 수집을 다 해놓고 표로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표로. 먼저 그래프로 나타내기 전에 대략적으로 머리를 그려보세요. 꺾은선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 건지 가장 맨 처음에는 제목이랑 가로축에 뭘 넣을 겁니까? 가로축에. 가로축에 날짜를 넣을 겁니까? 가로축에 기온을 넣을 겁니까? 아무래도 변화 추이를 보는 거니까 가로축에 날짜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날짜에 따른 거니까 가로축에 날짜를 넣는 게 좋겠죠. 세로축에 기온을 넣는 게 그래프를 좀 더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 기온의 변화가 어떠한가요? 7일에 8.8도 섭씨입니다. 섭씨. 14일에 1.6도, 21일에 2.4도, 28일에 6.8도 이렇게 돼 있죠. 기온의 변화가 어떻게 됐나요? 머릿속으로 딱 그려보세요. 8.8에서 1.6 내려갔다가 2.4 됐다가 6.4가 됐다. 그러니까 14 내려갔다가 점차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다. 머릿속으로 잠깐 그려보시고 그럼 여러분 그릴 때 어떤 값이 가장 작아요? 14일 1.6도. 어떤 값이 가장 큽니까? 8.8도. 그러면은 8.8도와 1.6도가 한꺼번에 그래프에 들어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게 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조사했다고요? 7일, 14일, 21일, 28일에 조사했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날과 가장 낮은 날은 언제인가요? 이거 방금 왜 조사한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래프 한눈에 보게 하려고. 1.6인데 그래프에서 맨 밑에 마이너스 30도까지 그리면 어떻게 안 보이지? 물결선 해야지, 그러면.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인 7일이고, 가장 낮은 날은 14일이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꺾은선 가로에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기온에 따라서 날짜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가로축에는 먼저 그러니까 변화를 할 수 있는 것, 변화를 시키는 것들. 날짜에 따라서 기온이니까. 기온에 따라서 날짜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바뀌면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되니까, 변화하는 것들을 가로축에 적는 게 좋습니다. 변화를 주는 요인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를 주는 요인이겠죠. 이렇게. 그렇게 가로축에는 날짜를 씁니다. 4칸 여기 중간에 딱.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적어주고 세로에는 당연히 남은 것들 기온이겠죠. 기온을 나타내고 기온의 단위 요거도 중요하죠. 요거도 포인트죠. 요거도 단위를 나타내야겠죠. 기온의 단위가 달라져 버리면은 정확한 게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8.8도인지 다른 단위를 나타내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여기까지 딱 표시해 주세요. 꼭.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세로 눈금과 굵은 선, 가는 선 한 칸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한 칸을 몇으로 나타낼 거예요? 여기를 1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 5로? 한 칸당 여기 저 작은 거 한 칸을 1로 할 겁니까? 작은 거 한 칸을?
작은 거 한 칸? 아니면 여기를 1로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장 큰 값이 몇이었죠, 기온 중에? 기온 중에 가장 큰 값이 몇이었죠? 8.8이었고, 가장 작은 게 1.6이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가장 좋을까? 저는 이제 굵은 선 한 칸을 1로 하고, 가는 선 한 칸을 1을 5개로 나눈 거니까. 1을 5개로 나눈 건 뭐다? 5분의 1이다, 5분의 1. 분수할 때 했었죠, 5분의 1이다.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바꾸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예, 통분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0.2입니다. 1을 5개로 나누면, 0.2입니다, 0.2. 한 칸이 5분의 1 도시, 0.1을 나타낸다. 기억, 니은, 디귿에는 뭘 써야 될까요, 기억에? 여기 가로에 날짜고, 세로에는 기온이라고 했으니까, 단위 도시 적어주고, 여기 섭씨 적어주고, 니은에는 기온이라고 적어주고, 디귿에는 날짜라고 적어줍니다.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뭐, 눈이 온 날짜 적어도 되고, 눈이 온 날의 기온, 온도 적어도 되고, 기온. 기온이 정확한 단어긴 하죠. 대기의 온도니까. 대기의 온도입니다. 대기의 온도. 기온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이 표도 이제 최고 기온이라고 나타내 있고. 온도도 이제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쓰면 좋을까요? 표의 제목과 같게 2월의 최고 기온. 아니면 일주일별로 알아본. 여기 일주일별로 알아봤잖아. 7일. 최고 기온, 2월의 최고 기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꺾어서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날짜별 기온에 따라 점을 먼저 찍고 점끼리 선분으로 자를 대서 똑바로 그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찍찍 긋지 말고 또 긋는 사람들 또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찍찍 긋지 말고 자 대서 반듯하게 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요렇게. 굳이 요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이제 한 칸을 2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2로. 2로도 한번 그려 2로는 한번 그려 보세요. 2로 그리면. 2로 그리면은 요 정도 한 칸이 여기가 2니까 2, 4, 6, 8. 뭐 여기 언저리에서 요렇게 나오겠네요. 요렇게 해서 여긴 1이니까 1.6이니까 여기 하고 2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 칸이 너무 많이 비겠죠. 주어진 이 종이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기온 변화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조사하고 표로 나타내서 표에서 가로축, 세로축 선정하고 자료와 표 점으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자로 반듯하게 선분을 그으면 거꾸로 그래프가 완성되겠죠. 제목도 적어주고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연도별, 어느 지역의 연도별 적설량. 적설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쌓인 양, 연도별 눈이 얼마나 쌓였는가? 단위는 뭐라고 했으면 단위.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15mm는 몇 센티미터? 1.5cm라고 했죠. 2cm는 몇 밀리미터? 10mm라고 했습니다. 10mm. 좋습니다. 연도라고 했죠. 연도별이니까 연도별 적설량이니까 연도별 가로에 연도가 들어간다. 세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적설량. 근데 여기 주어진 그래프는 뭐가 돼 있다? 물결선 뭐라고 했습니까? 물결선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서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게 뭐라고? 여기 물결선이라고 했죠. 물결선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생략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표를 한번 봅시다. 가장 최소값 몇입니까? 15. 우리는 15 밑에는 필요가 없지. 너무 붙여서 하기 싫으면
여기를 한 10으로 여기를 10으로 둬도 되겠죠. 한 칸당 2씩 해서, 아니면 한 칸당 1씩 해서 15, 20, 25, 30. 요렇게 하는 게 좋겠네. 31까지 있으니까. 요게 좋겠네요, 요게. 정정합니다. 15, 20, 25, 30 해서 요렇게 나타내는 게 딱 표 들어가고 좋겠네요. 가로와 세로에 있는 가로의 연도, 세로의 적설량. 적설량 단위 적어주고 여기 또 괄호에. 1이나 2가 좋겠죠, 여기는. 1이나 2. 근데 여기 홀수가 많잖아요. 2로 넣으면은 중간에 점 찍어야 되니까 1로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결선은 어떻게 넣느냐? 0과 15 사이에 자료값이 없으니까 0과 15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해석값이 먼저 항상 파악을 하고 밑에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넣으면은 자료가 아깝죠. 빈 공간 보는 거 눈도 필요하고 물결선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방금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이랑 필요 없는 부분을 필요 없는 세로 눈금이 생략한다는 뜻이다. 이게 뭐다? 이름 뭐다? 물결선이다.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기 전에 적설량이 가장 많은 때와 가장 적은 때는 각각 언제이고 얼마 정도인가요? 앞에 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을 때 2015년 31mm, 가장 적을 때 2013년 15mm.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표를 보고. 제목으로는 뭐 어느 지역의 연도별 적설량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의 연도별 적설량. 꺾은선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점 찍고 선분으로 잇는다. 선생님이 나타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15로 잡고 요렇게 하면은 그래프 딱 나타낸다. 여러분 뭐 한 눈금 2로 해도 상관없는데 2로도 한번 해보세요. 2로. 2로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지 해봐야 하는 거야. 해봐야지. 근데 딱 이 표를 준 이유는 교과서에 요 모양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다. 여기 딱 최소가 가장 적은 날 나오고 가장 높은 날 딱 끝에 나오고 변화의 정도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직접 그려봤다. 꺾은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 가로 세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하고 연도 별이니까 연도 별 발생한 거 변화를 주는 요인을 가로추게 세로 눈금의 한 칸 정도 크기 정하고 조사한 내용 잘 나타내게 제목 쓰고 막대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는 방법은 막대 그래프는 막대로 그린다. 비교할 수 있는 것들, 비교하기 쉬운 것들을 이제 그리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변화 정도. 선으로 그이울기를 딱딱 할 수 있으니까, 막대 그래프에서는 변화 정도를 비교하려면 막대 높이를 계속 봐야 되는데, 여기는 기울기로 하니까 직관적으로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요런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알아두세요. 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반복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1번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세로 중에 어느 쪽의 조사한 수를 나타낼 것인가. 가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세로죠 세로. 가로 눈금 한 칸은 동일해야겠죠. 만약에 동일한 연도별이라면 1년 하면 1년 동안이니까 동일한 간격이 되겠죠. 자료를 조사할 때 누가 2000년 조사했다가 2003년 조사했다가 2020년 조사했다가 변화의 추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우리 꺾어선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변화 정도 중간에 생략된 추이를 알 수가 있는데 생략된 추이를 알려고 하면 일정 간격으로 변화된 걸 조사해야죠. 2000년도 조사하고 2002년도 조사하고 2004년도 조사하고 2006년도 조사하고 해야지. 2000년 조사하고 2010년 조사하고 갑자기 2100년 조사하고 자료가 뭐 의미가 없겠죠. 세 번째 띵띵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합니다. 뭘까요? 네,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가장 큰가? 근데 가장 큰 수가 너무 크다. 그럼 중간에 또 물결선으로 생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머지 다 고만고만하게 1, 2, 3, 4, 5, 6, 7, 8, 9, 10인데 한 사람만 100이야. 그러면은 10까지 표현하고 그 중간에만 물결로 100 딱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점들을 뭘로 있습니까? 자대고 선분으로 있습니다. 꺾어서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꺾어서 그래프가 끝났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료를 조사한 걸 가지고 직접 꺾은선 그래프를 할 거야. 가로, 세로도 여러분이 다 정하고 눈금도 하나씩 다 정하고 그렇게 해서 꺾은선 그래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뭐 배웠어요? 표 배웠고 표를 아니지 자료 수집하는 거 먼저 배웠고 그 다음 표로 나타내는 거 배웠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배웠고 그림 그래프도 쓰여. 이제 뭐 한반도 지도 해놓고 뭐 전국에 사과 생산량 했을 때 사과 가장 큰 거 팍 붙여놓으면 아 경북에 사과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쌀은 어디서 많이 재배되냐 전남 딱 쌀 큰 거 하나 딱 스티커 붙여주면 제일 많겠죠. 그런 식으로도 그런 것도 이제 그래프 일종의 그래프니까 그럴 때 쓰인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막대 그래프 배웠고 마지막으로 꺾은선 그래프 자료 조사하고 어떻게 그리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수요일에 등교하면 자료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까지 해보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고 이제 그래프도 쭉 생각수학까지 다 풀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 아참 여기 수학 익힘책 70쪽 71쪽 맞나? 70쪽 71쪽 70쪽 71쪽 이거 지금 빨리 하세요. 요거 토마토 싸게 키니까 이제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겠죠. 사촌 동생의 키 또 키네 여기도 사촌 동생의 키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요거 적고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